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4월에 무조건 반도체 이 기업 사모으세요. 큰돈 됩니다. 4월에 무조건 사모아야 될 반도체 기업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2,2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월에 무조건 반도체 이 기업 사모으세요. 큰돈 됩니다. 이번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칩스법이 통과하기 직전이고요. 법사위 문턱 넘은 K칩스법 국회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K칩스법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K칩스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이 됐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로 보내졌고 30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고요.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아시겠지만 진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통과를 실패했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거의 2배가량 올려주고요.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까지 높이는 조특법이라고, 조세특별법이죠.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퍼센트가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K칩스법이 이번 30일에 통과 직전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놓이면서 한국 반도체 지원을 위해 발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칩스법이 통과가 되면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칩스법이 통과하는 그 바로 직후의 상황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단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칩스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그 이전에, 통과하기 이전에 주가가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칩스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 그럼 칩스법 때문에 빠집니까? 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스법이 통과가 되면 잠깐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1분기 어닝 쇼크입니다.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가 회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분기보다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1조 원대 영업이익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1조 원이면 많이 번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그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반도체 수요 급감 및 재고가 쌓이면서 반도체 혹한이 나온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조 원이면 괜찮지 않냐? 일단 뭐 정확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적이 얼마였냐라고 한다면 이 작년에 대략 한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분기죠. 1분기에 약 10조 이상을 달성을 했었는데 영업이익을 이번 2023년 1분기에는 1조인 거죠. 그러니까 대략 마이너스만 90% 가까이 하락이 나와줬다. 상당히 어닉 쇼크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 사이클과 업황을 고려하면은 아마 1분기에 이렇게 작사를 내고 2분기에는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본격 회복세에 전환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가 거의 저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1분기가 딱 보기엔 위기 같지만 이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서 앞으로 성장만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 챗 GPT 등 AI 활성화 영향으로 반도체 점유율 확대 및 폭발적 성장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정확히 이미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의 2023년 전망입니다. 23년 1분기에 1조 5천억이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2분기에 1조 3천억 저가를 찍고 그다음에 4조, 5조 이렇게 우상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1, 2분기가 저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대응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번에 1분기에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고 그럼 그게 이제 4월 초거든요. 마찬가지로 칩스법 통과도 해도 4월 초입니다. 그럼 이때 밀릴 때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기회? 매수할 기회라는 거죠. 왜 그런 기회냐? 하나하나 설명을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쇼크가 났다라고 하지만 이게 삼성전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4월 반도체 하회 전망입니다. 반도체 건설업 다음 달에도 심각할 것. 4월 경기 전망도 하회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11개월 연속 하회하는 모습에서 특히 반도체가 7개월 연속 하회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월 BSI의 전망치는 93을 기록했고요. 일반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100 이하면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 장비의 부진이 제일 컸고요. 4월에 BSI 전망치가 85.7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600대 기업 기준이 93인데 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 장비의 BSI가 85.7이면은 부진에서도 상당히 더 부진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전망입니다. 당장 부진하다는 게 아니고 한국 수출의 32%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전자전기 산업이 4월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한국만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도 반도체 위기가 이미 한번 왔었습니다. 언제? 2022년 말에 인텔, 엔비디아, 퀄컴 이어 마이크론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영업 적자에 곧바로 구조조정 발표를 했었고요. 기억할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다 대규모 인력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0%의 직원을 감축하고 잘라낸다라는 거죠. 보너스를 없애는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전 조정안을 발표를 했느냐?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50% 이상 급감하고 시장 점유율도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사람을 유지하고 돈을 주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앞서 인텔은 13조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해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대부분 다 해고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 퀄컴은 해고까지는 안 했지만 이 채용을 하지 않는 고용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크다. 최고의 1등 기업이다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구조조정하고 더 위험한 상황을 2022년 말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023년 후반에는 수익과 현금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 후반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똑같이 힘들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하면은 이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됩니까? 그냥 성장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제는 뭐다? 좋은 얘기를 왜 우리가 눌릴 때 사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번 4월 초에 칩스법 통과되고 이번에 실적 발표 나고 눌리면 사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본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 수출 규제 복원입니다. 이게 2019년에 진행됐던 수출 규제인데 한국, 일본 수출 규제 WTO 제소 철회를 진행했고요. 화이트 리스트도 복원 착수했습니다. 일단 화이트 리스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백색 국가 명단이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왜 A라는 물건을 우리가 수출을 할 때 항상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이 A라는 걸로 혹시나 뭐 다른 나라에 해가 되는 물품을 만들거나 조립을 하거나 또는 이거를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출 물품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또는 일본이란 나라는 안전해. 그러니까 절차 좀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수출시켜줘. 서로 믿음으로 하는 국가 명단이 이제 백색 국가 명단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깨지면 당연히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를 하겠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2019년 서로 간에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가 들어오면서 2019년에 화이트 리스트 이 배제를 하는 모습을 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WTO 일단 제소를 철회를 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들어왔었고 이게 일본이 거의 뭐 80% 90%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없으면 좀 만들기가 힘든 것들이었는데 일본이 마음대로 이 수출 규제 한 거죠. 야, 너네한테 안 팔래. 야, 너네한테 수출 안 할래.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WTO 이거 문제 있다 제소를 했었는데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도 제외를 했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입니다. 백색 국가 명단이 화이트리스트고요. 한국과 일본이 모두 화이트리스트를 원상 회복하는데 최소 2달 이상 걸릴 것. 그럼 지금부터 최소 뭐 6월쯤이죠? 그러니까 뭐다? 2월, 그러니까 저희 2분기가 끝나는 시점, 약간 3분기부터 이게 정상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합니다. 2분기에 저점을 찍고 3분기, 4분기에 성장한다. 화이트리스트도 마찬가지죠. 2분기 말에서 한 3분기쯤에 이게 원상복구 된다. 비슷한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풀리는구나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확인해 본다 한다면은 디램이 공급이 부족해서 디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거나 또는 공급이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간다. 현재는 뭐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램이 3분기부터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요. 삼전 하이닉스 깜짝 반등입니다. 3분기부터 디램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급이 그대로인데 수요가 넘어서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디램 수요 공급을 1.9%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4분기에는 더욱 심화돼서 수요가 5.8%를 앞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디램 가격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거고요. KB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는 2분기 이후 고객사의 재고 부담이 완화될 것. 그러니까 악재도 없어지고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다면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공급 축소 효과도 3분기부터 수급에 반영 전망. 화이트리스트도 3분기부터. 지금 디램에 대한 부분도 3분기부터인데 왜 굳이 디램이 갑자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건가요? 갑자기 디램이 왜 이렇게 가격이 뛴다고 하는 겁니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DDR5 수요 증가 전망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DDR5가 상황을 바꿔줄까라고 하는 건데 DDR5가 뭐냐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메모리 반도체 이 D램의 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갤럭시 뭐 21, 22, 23이라고 부르죠. 이 갤럭시 S 21, 22, 23을 부르는 것처럼 D램을 우리는 DDR1, DDR2, DDR3, DDR4, DDR5까지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5가 DDR4 D램 대비 단가가 높은 만큼 가장 최신이니까 가장 비싸겠죠. 빅테크들의 AI 수요 개선 이슈가 받쳐줄 경우 수익성 개선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요 제품이 D램이고요. DDR4 대비 DDR5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빠르고 전력 효율이 30%가량 개선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에서 중요한 건 뭐냐? 소형화,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 능력이 더 올라가고 그 대신에 전력은 덜 먹는 그래서 작아지고 능력이 좋아지고 전력을 덜 먹어야 되는데 DDR5는 뭐 크기는 비슷해도 뭐다? 능력이 좋아지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빠르고 그 다음에 전력을 덜 먹습니다. 전력 효율이 30% 개선이 됐다. 그래서 1월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로 DDR5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버용 CPU가 출시가 됐습니다. 서버용 D램, 정확히 얘기하면 AI,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같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에서 서버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그러니까 서버용 D램이 올해 1월부터 이제 쓸 수 있게 바뀌었으니까 1, 2, 3, 4, 5, 6 해서 연말까지 추세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거다. 작년에 왜 빠졌나요? 작년에는 이게 안 만들어졌었으니까. 원래 사파이어 래피즈가 작년 22년 초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미뤄진 거예요. 미뤄지고 이게 3분기로 미뤄졌다가 연말로 미뤄졌다가 그러다가 이번 2023년 1월에 드디어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부터 점점점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수요가 올라가니까 같이 좀 반등하겠네. 이것뿐만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다? 투자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내년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가 중국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내년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투자액이 중국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관측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이 2024년이죠. 3년이 아니라. 국가 반도체 장비 제조 협회는 한국의 2024년에 반도체 생산 공장 장비 투자가 41% 증가한 27조 3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2024년 반도체 생산 공장 장비 투자가 2% 증가한 거의 이것부터가 20배 차이 나죠. 21조 6천억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애초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왜? 미국 규제로 인해서 네덜란드의 ASML과 같은 제조업체에서 장비 구입이 어려워서 못 산다는 거죠. 아니, 딴 데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력이 워낙 독보적이라 이게 살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ASML에서 못 사면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하기 어렵다. 근데 그거를 중국한테 안 주면 쓰고 싶어도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한국이 지금 노리고 뚫고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AI 반도체까지도 성장이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번 저평가될 때 눌릴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갑다 챗 GPT, 삼성이 꺼내든 AI용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첫 개최된 mem콘 2023에 참가를 해서 초거대 AI에 활용할 최신 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을 지원하는 지능형 반도체. 뭔지 모르시겠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메모리, 시멘틱, SSD 등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를 공개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능형 반도체 HBM, PIM은 AI 응용처에 적용했을 때 기존 솔루션 대비 GPU 가속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메틱 SSD는 일반 SSD 대비 20배에 달하는 임의 읽기 속도와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AI에 적합한 SSD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뭐다? 결국에는 AI를 위한 핵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개발은 빠르게 되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면 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바로 저스템이란 기업이고요. 저스템은 삼성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공정 수율 향상을 위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수혜주입니다. 2분기부터 반도체 기업 선장 본격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HP, SP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투자한 기업이고요. 기업 가치가 성장하고 있죠. HPSP는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22년 매출 영업이익이 88%, 7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반도체 기업 성장 본격화 같이 수혜를 입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저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사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20일선쯤, 그러니까 16,000원쯤 왔을 때 우리는 칩스법 발표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눌리면 사는 겁니다. 16,000원에 내려오면 우리는 모아가는 거예요. 그럼보다 2분기, 3분기 성장 기대감이 있으니까 충분히 반등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HPSP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사는 게 아닙니다. 얘는 또 무상증자 상장이 4월 11일에 있어요. 그래서 4월 11일 넘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4월 11일 넘어서 21선 지지받거나 21선을 깼을 때 4월 11일 넘어서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도체 성장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저스템이랑 그다음에 HPSP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4월 11일 이후고요. 말씀드린 대로 21선 근처, 그다음에 21선 근처인데 지지받거나 깨는 거예요. 네, 지지받거나 깨주면 좋다. 깨주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무료로 설치를 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 전화번호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3월 30일, 그 다음에 2월, 3월 29일, 28일, 27일, 24일, 23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알아가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리튬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